딴 데다 풀어보라니까. 이렇게 쓰는 걸로 풀어보라니까. 알았어. 나 머리 이렇게 좀 180 나누기 30 빼면 5 맞잖아. 아니야. 네,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10살 아들을 대형 영어 학원에 가장 낮은 레벨 반으로 넣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제가 지나가면서 한 말이 있어요. 수학은 제가 어떻게든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학원을 안 알아봤다고요. 그 영상을 보고 주변 지인들이 진짜냐고 묻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수학 학원을 오랫동안 운영해오고 있다 보니까 제 아들만큼은 가장 좋은 학원을 잘 서치를 해서 선행을 쫙쫙 빼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학학원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저와 공부합니다. 그것도 하루에 2-3장, 그리고 한 학기 정도 선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 본 경험도 많으니까 우리 아들 가르치는 것도 능숙하고 스무스하고 뭔가 편안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는 엄마들은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제 아들은 또 다르죠. 답답하고 왜 이렇게 할까 싶은 생각도 계속 들고 화도 많이 납니다. 저희 학원 학생들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감정 소모도 크고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아들을 굳이 제 옆에 앉혀놓고 공부를 시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3가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초등학교 3학년 수학은 진도보다 태도를 잡아야 되는 마지막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학원에 가면 진도는 잘 나갑니다. 진도 계획에 맞춰서 빠르게 빼주고요. 아이를 끌고 가줍니다. 문제집도 딱딱 떼어줍니다. 하지만 이제 공부라는 것을 처음 시작한 3학년 정도 된 저학년 아이에게는 진도보다도 태도를 잡는 게 훨씬 중요한 단계입니다. 특히 수학 과목은 마치 퀴즈같이 모르는 문제가 계속 나한테 다가오고 나는 이것을 생각해서 풀어내는 과정의 연속인데, 이때 5분이라도 고민해 보면서 조금 전에 이 바로 앞에 나온 개념이 뭐였는지 떠올려 보고 예전에 배웠던 내가 알고 있는 수학 개념도 같이 떠올려서 조합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형 학원에서는 진도나 시간 제한 때문에 그런 시간을 아이들한테 주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하는 걸 스스로 즐기는 소수의 아이들도 있지만 요즘에 쇼츠, 게임 모두 템포가 엄청 빠르잖아요. 아이들이 성질이 급합니다. 빨리 결론을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고민해보고 찾아가는 것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옆에 지키고 앉아서 저항이 좀 심하거든요. 그만하고 싶어. 뭐야, 뭐 알려줘 그냥 하는 때도 딱 지키고 옆에 앉아서 고민해봐라. 배웠던 게 뭔지 한번 떠올려봐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훈련을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중고등학생이 돼서 입시 학습을 진짜로 들어가게 됐을 때도 답답할 때 바로 정답지부터 찾는 아이가 되기 쉽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지금 아주 많고요. 2번째로는 나중에 학원 선택할 때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아이의 태도를 잡아주는 것과 별개로 아이의 성향이라는 게 있죠. 많은 아이들을 학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보이는 건데, 어떤 아이들은 머리가 빠른데 암산하다가 실수를 너무 잦게 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들은 문제만 나오면 겁을 먹는 건지 이해를 못하는 건지 다 틀려버리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들은 좀 어려운 문제만 찾아서 풀고 싶어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또 학교 시험 점수는 또 잘 안 나옵니다. 기본 문제 다 틀리거든요. 또 어떤 애들은 쉬운 문제, 어느 정도 자기가 어떤 한 페이지에서 동그라미가 한 80%, 90% 이상은 나와야 신이 나. 그래서 공부를 할 동기를 더 얻어.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이건 아이의 성향인 거고, 뭐가 나쁘고 좋고가 아니고 틀리고 맞고도 아닙니다. 이런 성향에 따라서 아이를 어떻게 동기부여시켜줘야 되는지도 다 다르고, 그 아이의 약점을 더 개선시켜줘야 되는 포인트도 다 다르겠죠. 그런데 이것을 학원을 보내보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알기에는 우리 아이들의 시간이 너무 아깝죠. 저도 이제 학원에 많이 이제 옮겨 다니시는 분들의 모습을
상담 때 많이 접하게 되는데 보면 이 학원이 맞나? 좋아 보이고 해서 갔다가 이 학원은 이 아이와 안 맞아. 그리고 아이도 뭐 성취도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진짜 결과도 안 나와 하는 것 때문에 그럼 이런 게 맞을까 하고 스스로 또 옮겨봤다가 또 해보니까 또 이 부분은 또 이게 안 맞구나. 이제서야 막 알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찾아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지금 저학년 시기에 시간이 있을 때는 아이의 성향을 최대한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나중에 그 시행착오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겠죠. 이건 제가 뭐 학원 원장이라서 경험이 있어서 잘 알아보는 게 아니라 엄마라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옆에서 공부하는 걸 보다 보면 얘는 이럴 때 딱 눈빛이 반짝이는구나. 이럴 때 하기 싫어하는구나. 이런 거에서 약하구나. 누구나 캐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라도 아이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저와 아이의 학습 유대감을 지금은 확보하고 싶어서인 것 같아요. 지금 3학년이니까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싫어도 어쨌든 듣고 따라오고 뭐 표정이 안 좋을 때도 있고 대들 때도 있고 해도 어쨌든 같이 뭐 티격태격 하면서 가는 그런 분위기로 공부를 할 수 있기는 한데 5, 6학년 되고 나중에 사춘기 되고 하면 정말 제 얘기를 잔소리로만 듣고 진짜로 사이가 나빠지는 시기가 옵니다. 그때는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해주고 싶고 뭐 잡아줄 수 있다 해도 그때는 저와 하는 게 오히려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때는 학원에 맡기는 게 낫지만 지금은 같이 공부를 해볼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의 욕심인데 저랑 아이의 관계에서 제가 좀 이런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그러는 것도 있습니다. 힘든 것도 힘든 건데 그때는 좀 후회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나고 나면 같이 이런 시간을 보낸 것 자체가 되게 기분이 좋아요. 물론 저도 퇴근하고 되게 힘들거든요. 지친 몸으로 채점해주고 이러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저한테도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일이라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틀렸을 때 뭐 눈치 보면서도 또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물어보거나 채점해 달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다시 지우개 빨간 펜을 집어들게 되더라고요. 또 이런 좋은 점도 있었어요. 대형 영어 학원을 보내서 그 상대적인 이점을 누리는 거긴 하지만 거기는 이제 숙제가 많잖아요. 힘들단 말이죠. 근데 저랑은 어쨌든 저랑 하는 시간이 힘들긴 해도 2-3장 정도 하루에 조금씩만 나가고 숙제도 따로 없으니까 어제는 수학을 조금 더 많이 해보고 싶다라는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엄마로서 되게 듣기 좋은 말이죠. 그래? 하고 그러면 조금 더 해볼래? 저는 원하지 않지만 너가 원한다면 이라는 말투로 말하기는 했는데 그런 것도 지금 엄마와 같이 하는 학습의 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초등수학, 엄마가 봐줘야 하는지 아니면 학원에 보내야 하는지 각 집의 사정들도 다 다르고 엄마들이 요즘에 일하시는 분들 얼마나 바쁘고 힘듭니까?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어떤 방향이 아이의 학습 정서나 태도를 가장 잘 잡아줄 수 있을까를 첫 번째 기준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야 방학이 끝났는데요. 방학 기간 동안 그리고 오늘도 아이와 신랑이 하느라 힘든 시간을 보내신 엄마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